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문 방송 불세.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경리학 박사 이효입니다. 네, 우리 유튜브 라이브인데 네. 답변을 제대로 못해드려서 네네네. 죄송합니다. 이번에 또 네. 답변을 다 예, 많은 분들이 많은 점점 분들이 오고 들어오고 계셔서 있어요. 지금 네네. 잠깐 보면 환영합니다. 네네. 지금 열 분 정도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15분 뭐 이렇게 오셔서 네. 그래서 저기 답변을 해드려야 네네네. 되는데 좀 저희가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답변을 제가 해주시고 덧글을 쓸 수는 없지만 네. 이 그냥 말로 얘기하면서 네. 진행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해야 될 거는 네, 박사님. 네. 이할 씨. 어제 저희가 또 테스 16주차 네네네. 그 세미나에서 또 다뤘던 내용 중에 ERC 721, ERC 115 네. 예, 거기에 대해서 네. 김도윤님이 도윤님이 네네. 발표한 자료를 우리 키즈노트에서 마케팅을 맡고 계신 김도윤님께서 그래서 마케팅 맡고 네. 계신데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네.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RC가 많아요. 네, ERC 네, 네. 20이 제일 유명한데 네, 네, 네. ERC 20이 20번째 제안이라는 그렇죠. 얘기를 20번째 제안인 거고 그 네. 뒤로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결국 ERC 7위는 721번째 채택된 안건이라는 거죠. 네네네. 115는 1155번째. 네.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만번 되기 전까지. 그래서 제안은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채택되는 건 얼마 채택이 없기 때문에 이 숫자가 이렇게 간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정도를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ERC 7일이 네. 채택된 거는 ERC 20은 좀 범용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그 펀저블 뭐 이렇게 돈도 이렇게 막 그렇죠. 쪼갤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ERC 20이라면 ERC 722는 non fungiable이라고 많이 네. 쓰잖아요. 네네. 분할할 수 없는. 말이 어려워. 그렇죠. 그래서 보유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모두 동일한 게 아니라 제각각인 경우에 ERC 7일 개념의 뭐 토큰 혹은 이 코인으로 취급하면 되게 의미가 있겠다라고 그렇죠. 지금 판단이 든 거죠. 네네네. 그래서 클래스 오브 유니크 토큰이라고 이제 써놨고요. 네. 비유를 하자면 ERC 20이 현금 뭐 가치를 쪼개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개념이라면 ERC 7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같은 개념이다. 이걸 찢어서 팔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 등기는 한 필지, 한 등기는 그냥 영원한 거거든요. 그렇죠. 쪼개서 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ERC 분할할 수 7 없는 얘기 나올 때 나왔던 게 되게 유니크한 예술 작품이라든지 컬렉터블스 컬렉터블을 할 수 있는 뭔가 수집 가능한데 말씀하신 쪼개는 순간 가치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원 하나로 존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ERC 721이라는 개념으로 이용하게 되면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부가가치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제 접근이 있는 거죠. 대체 불가능하고 분할할 수 없고 그렇죠. 개인 소유 거래 가능하고 뭐 제3자에게 위탁 가능하고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지배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RC 7위를 제일 많이 쓰이는 분야가 게임이에요. 역시 게임이죠. 왜냐면 게임에는 그 유니크한 자기가 키워온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니지 1인가 2에서 그 뭐 방팽지, 그 카린지는 뭐 1.5억 이런 것까지 있고 한 거잖아요. 뭐 저는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안 하기 때문에. 저도 잘 안 하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그 자기가 공들여서 키워왔던 유일한 유니크한 아이템들을 그리고 뭐 강화를 하다가 깨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합성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처음으로 나온 게임이 역시 그래도 킬러 앱으로 히트를 친 게임이 크립토 키티예요. 네, 저희가 일전에도 쫄보 불새 방송에 일부 설명드렸었는데 크립토 키티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뭐 엄청난 좀 반향을 일으켰죠. 왜냐면 이더리움이 그냥 그 ICO 할 때만 쓰이는 건 줄 알았는데 뭔가 유틸리티성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걸 뭔가 처음 보여줬거든요. 우리의 부가가치나 재미를 주는 용도로 실질적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게 크립토키티 사례다. 그렇죠. 이게 뭐 빠르고 재밌고 그걸 떠나서 맞죠. 그래서 선풍적인 뭐 이게 뭐 몇 억짜리가 생긴다고 막 그러면서 초반에 이더리움 트래픽을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느려지고 가스비가 올라가고 원인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더리움 킬러 앱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더리움 킬러다. 이더리움이 죽인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킬러 앱으로서 이더리움 생태계를 키우는 줄 알았더니 이더리움 생태계를 죽여버린다. 이런 농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성할 때 이게 뭐 강화가 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양이의 교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 게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찾아보시면 이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공개 교배도 가능하고 보유한 고양이끼리 교배도 가능하고요. 공개 교배할 때 고양이를 빌려주고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돈을 주고 우수한
그 우성 인자를 가진 고양이를 인자. 빌려와야지 그게 교배에서 그쵸. 좋은 고양이가 결국 태어나고 우성 어머니와 우성 아버지가 있어야 합쳐서 더 우성의 좋은 애가 나온다. 약간 이런 네. 기본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트랜잭션에 다 가스비고 다 이건- 스마트 컨트롤에 의한 이거 네. 계약으로 이루어지다 그렇죠. 보니까 이더리움 트래픽을 많이 많이 잡아먹는 잡아먹게 거죠. 돼. 네. 예. 그래서 어떤 고양이가 어떤 그 유니크한 특징을 갖고 갖기 있느냐, 위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요소에 따라서. 번식을 많이 해야지 좋은 그렇죠. 고양이가 네, 네, 나올 네, 가능성도 네, 네, 커지니까 네. 그런 거에 따라서 고양이의 가치가 달라진다. 커지고 네, 네, 네. 네. 일단 뭐 사고 나가지고 다시 되팔아서 돈 벌었다는 사람은 별로 못 그렇죠. 봤습니다. 일단 사서 돈의 가치가 생겼다는 했는데 그러니까. 돈으로 가져간 적은 거의 없다는. 네. 그래서 초기에 이데리움 부자들이 장난치면서 그렇죠. 만든 장난감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그래서 들리고 왜냐면 있어요. 실제로 뭐 예전에 중동의 오일 부자 이런 분들이 네. 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자동차 같은 거 소유 이렇게 수집해서 하는 것도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예전에 그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 있었거든요. 네. 슈퍼셀이 만든 네, 그 게임. 슈퍼셀 게임. 그 게임이 사실 이제 아이템을 쓰면 쓸수록 이제 뭐 이 방화 이 벽 같은 거를 되게 고급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벽 수준을 보면 이렇게 딱 보여주면 아 10억 썼구나 이런 걸 오. 알려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크립토키티 같은 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그걸 떠나서 네. 사실은 누군가에게 자랑하거나 소유 욕망 그다음에 이 부의 가치 어떤 측정의 척도 네. 이런 역할의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를 가졌던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그렇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제네시스 그렇죠. 크립토키티 이게 제네시스 이게 크립토키티. 246위도에 거래가 네. 되고 그랬어요 초반에. 네. 그래서 1억입니다. 1억. 1억 11만 5천만 불. 요거 이미지 한 장 1억짜리입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이건 뭐 모습은 뭐 크게 그렇죠. 그 구분이 잘 안 되지만 그렇죠. 좋은 특성을 갖고 있고 네. 양성인자, 네, 우성인자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혹자는 그렇습니다. 제네시스 제네시스 크립토키티가 아니라 제네시스 스캠이다. 여기서 스캠이 시작된 거다. 그런 얘기하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 그 비법 많이 받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이거 게임 그러니까 물론 네. 좋아하는 분들의 그 취향은 존중합니다. 다만 당연히 이제 그러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성공하다 보니까 아류작들이 나왔는데 다 똑같아. 네. 다 비슷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트래픽이나 뭐 주목도나 이런 게 그렇죠. 크립토 키티만큼은 못 따라가고 그렇죠. 왜냐면 있어요. 그냥 아류작이 수밖에 없는. 예, 그렇죠. 네, 아류는 그런 느낌? 아류거든요. 예, 그래서 혹자는 ERC7이 뭐 기반 게임은 전부 스캠 아니냐. 그렇죠. 그런 얘기죠. 왜냐면 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예, 가스비만 잔뜩 쓰게 만들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계속 써야 돼. 그렇죠. 계속 돈이 자꾸 들어가. 네. 그리고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잘 안 팔려. 네. 막 이런. 그러니까 이제 크립토키티에서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실제 게임으로서의 재미와 네. 중독성 혹은 뭐 감동 이런 게 있느냐의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가차처럼 막 확률적으로 생성되고 하는 건 좋았는데 생성되고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 그게 팔리고 다시 사고 뭔가 돈으로 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 내용만 많아지고 있는 느낌? 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하는 사람들만 하게 돼서 뭐 요즘 나오는 얘기는 결국 데일리로 보면 크립토키티 뭐 게임을 하루에 200 하는데 명 네, 뭐 밖에 안 200명, 된다. 300명, 400명 수준밖에 안 된다. 네. DAU가 1000명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본질적으로 게임이냐? 그리고 이더리움의 킬러 앱이 맞냐? 킬러다. 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아, 요즘은 이더리움 킬러가 그 거래소 코인들 있잖아요. 마이닝 코인들인 것 같아. 아, 그렇죠. 네네. 걔네들 계속 네. 그 거래만 해도 네. 계속 그 코인이 코인을 떨어지다 주니까. 보니까 너무 네, 왜냐면 맞습니다. 상장된 코인들이 다 ERC20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그 트래픽을 상당 많이 잡아먹는 네, 네.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느낀 것들도 저희가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을 할 때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그렇죠. 속도나 여러 네.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크립토키티도 아직 뭐 킬러 앱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좀 더 뭔가 좀 그 블록체인 환경에 적합한 게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게임을 하는데 자꾸 돈을 쓰게 만들고 그 속도도 느린데 돈까지 네. 쓰게 만드는 게 과연 맞을까? 네. 그렇지만 앞으로는 좀 이 킬러 앱으로 보여줄 수 있는 크립토키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네. 그런 게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ERC7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이게 non-fungible 뭐 저기 토큰이고 하고 네. 뭐 근데 이게 각각 개별 그 스마트 컨트랙이 적용이 되다 네. 보니까 뭐 저기 아이템 별로 다 돈이 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ERC20의 장점과 네. ERC71의 71. 장점을 합한 게 이제 ERC115죠. 네.
예, 1155인데 쉽게 우리 김도현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네. 여기 보면 책을 이제 구매하는데 기존 같은 경우는 책을 각각 다 구매를 해야 하나씩 된다면 다 샀어야 되는데 ERC 1155는 예, 이걸 한꺼번에 구매도 되고 그다음에 그 결제 방법도 다양한 걸로 다양하게 섞어서 할수 있게. 문화상품권도 할 수 네. 있고 현금도 할 수 있고 네. 이걸 한꺼번에 네. 할 수 있다는 네.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ERC 1155가 됨으로써 여러 사람에게 각각 그 ERC 20을 보내고 이게 아니라 한꺼번에 쪼개가지고 네. 예. 보내고 에어드랍이 가능한 예, 실제 그런 보내는 것까지. 것들도 저렇게 다양하게 예. 섞어서 그 상품들을 예. 어떻게 혼합하거나 별도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그렇죠. 예, 요거를 ERC 1155를 엔진 코인을 예. 만든 엔진 코인을 만든 창업자가 제안을 하게 된 네. 거죠. 네. 예. ERC 71이 논펀저블로 있으면서 하니까,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네, 있는데 네. 펀저블도 되면서 가치를 지키는 네. 그런 걸 두 개를 다 합하면 네.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네.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네. 엔진 코인의 시총이 네. 높지는 않아요. 네. 한 뭐 500억 언더로 네. 형성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기존의 그 거대 게임사들이 아이템의 그렇죠. 그 주도권을 네. 엔진 코인에 뺏기지 않을 네. 거라는 뺏기지 않고 싶어하는 그렇죠. 그런 심리도 있고 그래서 활성화가 될까? 거기에는 좀 부정적인 의견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컨셉추얼 아이디어로서는 의미가 있고 그 새로운 방식의 부가가치를 만들어 보겠다는 시도 자체는 되게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특히 게임하고 접목됐을 때는 지금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이 네. 기본적으로 저는 본질적으로 보면 블록체인 비즈니스랑 되게 비슷한 토큰 이코노미 비슷한 걸 가지고 있어요. 이미 중독이 되고 나면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나오고 거기서 그 중독된 사람들 간의 게임의 아이템 거래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게임은 그냥 게임 자체로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내면 자동적으로 매출이나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 엔진코인이 제안하고 있는 ERC 1155라는 어떤 컨셉으로 다시 게임사들을 모아낼 수 있겠느냐 그들을 모아내는 어떤 이 장이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넘어야 되는 산이나 가야 되는 길이 되게 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